지금 국민의힘에는 희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희망이 없는 정당은 죽은 정당입니다. 혁신과 미래가 필요한 지금은 장동혁의 답입니다. 모두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왜 내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돼야 하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누구나 국민의힘의 혁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줄곧 당을 분열시킨 분들,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혁신의 자리가 아니라 책임지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는 희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희망이 없는 정당은 죽은 정당입니다. 국민의힘의 미래 기대를 안겨줄 수 있고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후보가 당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고 당을 혁신할 수 있는 사람, 당대표가 마지막이 아니라 당대표가 시작인 사람이 당을 제대로 혁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혁신과 미래가 필요한 지금은 장동혁의 답입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스피드 일문일답입니다. 제가 드리는 공통 질문에 답하시는데 단답형의 명쾌한 한 문장으로 답변하셔야 됩니다. 대선 패배와 지지율 하락, 위기에 처한 국민의힘. 이것을 버려야 국민의힘이 산다. 내부 분열을 없애야 국민의힘이 삽니다. 밖에 있는 50명의 적보다 안에 있는 1명의 적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국민의힘을 하나로 모을 때 국민의힘이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수의 적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보수 정체성을 놓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보수의 가치는 이것이다. 보수의 진정한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수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가치 위에 서 있습니다. 그 가치를 든든히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보수의 가치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주도권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장동혁 후보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김문수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저는 후보님의 대선 경선에서 캠프의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선대본부의 상황실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우리 당원들께, 국민들께 확실하게 털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계속해서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한덕수 대행이 출마한다면 경선 초반부터 흔들림 없이 단일화를 주장한 후보답게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후보가 확정되고 나면 단일화 시간까지는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었고요. 당에서 여러 여건들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미 다 예견했던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단일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를 즉시 찾아뵙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후보님께서는 이 단일화 약속을 하실 때 23번의 단일화 약속을 하셨는데 정말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를 할 의사가 있으셨는지, 처음에는 단일화할 의사가 있었다면 그러면 왜 한덕수 총리를 찾아뵙거나 단일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는 출마를 안 했죠. 한덕수 후보가 대선에 출마를 했습니까? 저는 그것은 개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원했던 단일화는 당원들이 그래도 김문수 후보에게 기대했던 단일화는 5월 11일 전까지 당원 투표든 아니면 당원과 일반 국민 투표를 합산한 것이든 정상적인 경선에 의해서 두 분이 선의의 경쟁을 하고 둘 중에 한 분이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기호 2번을 달 수 있도록 5월 11일 전까지 아름답게 단일화를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망한 당원들께서 우리 대선 기간 내내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대선 과정에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후보님께서 약속하셨던, 당원들께 약속하셨던 그 단일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일화가 이루어져서 한덕수 후보는 마지막에 저한테 와서 우리 중앙당에 있는 우리 대선 후보 사무실 와서 저하고 포옹을 하면서 단일화하는 거 보셨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셨죠? 당원들께 지속적으로 약속했던 단일화, 그리고 당원들께서 기대했던 단일화, 그래서 두 분 간에 공정한
경선 투표에 의해서 단일화를 이루셨다. 그것이 지금 후보 교체를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의 후보가, 한 분의 후보가 결정됐지만 그것이 후보께서 약속하셨던 단일화인지 그리고 그것이 당원들께서 기대하셨던 단일화인지에 대한 답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단일화를 해서 바로 한덕수 후보가 우리 대통령 후보 사무실로, 저 사무실로 오셔가지고 직접 포옹을 하고 저 손을 들어주시고 적극 돕겠다고 하고 가셨고요. 그것이 단일화고요. 두 번째는 당에서 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겁니다.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선거에서 뽑아놓고 마지막에 저를 교체하고 한덕수 후보로 바꾸려고 했는데 후보님, 이것을 후보님, 우리 당원들의 전원 후보님, 투표로 제가 바로 부결시켰죠. 후보님 제가 말씀드리는 누구보다도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후보 교체는 잘못됐다고 제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후보 교체가 잘못되긴 했지만 후보 교체까지 간 과정에는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당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단일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갔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른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님께 지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특검이 저희 국민의힘의 심장과도 같은 당사에 와서 우리 국민의힘의 목숨인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하겠다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철수를 했습니다. 다만 주말에는 당사를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없기 때문에 통상 영장 집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리자가 없는데 영장을 집행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와 같은 장소나 공공기관은 통상 주말에는 영장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일 또 다시 영장이 집행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유효기간이 20일까지이기 때문에요. 이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빨리 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특검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 털을 수 있을 때 털어야지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하게 놔두되 대신에 이번에 우리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500만 명이나 되는 당원 명부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페이스북에 이미 제 입장을 밝히고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저는 특검이 통과되면 무도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총회에서도 특검에게 우리가 스스로 빗장을 열어주는 것은 안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런 무도한 특검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지셨는데 그럼 내일이라도 다시 이것이 집행이 된다면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어떤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막아낼 것인지 이런 적치 특검의 무도한 수사를 예상했으면서 왜 특검에 찬성하셨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빨리 털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 지방선거에 이길 수 있고 내일 또 특검이 만약에 온다면 저는 지난번 8.15 광복 경축식 때처럼 제 온몸을 던져서 맞겠습니다. 프랭카드 들고 있는다고 막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니, 제 몸을 던져서 맞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권은 김문수 후보에게 넘어갑니다. 시작해 주시죠. 저는 장동영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네. 장동영 후보님 아까 질문하신 가운데 한덕수 후보하고 저하고 단일화가 안 됐습니까? 안 됐으면은 한덕수 후보가 등록해서 후보로 나와야 되는데 나왔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5월 11일까지 당원 몇 퍼센트, 국민 몇 퍼센트의 룰을 가지고 투표로 결정하는 그런 단일화였습니다. 그런 단일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그런데 생각합니다. 결국은 단일화가 돼서 한덕수 후보가 당의 대선 후보 저 사무실로 오셨었는데 제가 찾아간 것도 본인이 오셔서 단일화의 포옹을 하고 또 확실하게 저를 지지해 주겠다고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단일화가 안 됐다고 하는지. 다만 안 된 것은 한덕수 후보로 공식적으로 우리 당에서 뽑힌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바꿔치기 하는 교체가 안 된 것이 후보 교체가 안 된 것이지 단일화가 안 된 것은 아닌데 페이스북에 2번을 썼습니다. 네. 5월 11일까지는 반드시 두 분의 경선에 의한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총괄 선대본부장 상황실장일 때도 말씀드렸고 또 후보 교체가 있을 때도 후보 교체는 잘못됐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께서는 반드시 5월 11일까지 했습니다. 약속하셨던 약속했습니다. 단일화를 이루셔야 된다고 말씀을 들어보시죠. 드렸습니다. 제가 후보 단일화를 그때까지 해서 한덕수 후보는 등록도 안 하고 저가 혼자 등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한 게 아무도 없는데 그게 안 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요. 싸우지 않는 자는 배지를 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장동영 후보는 지금 제대로 싸우고 계십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당사에서 농성하신 것을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에는 특검이 압수수색 재집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저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예. 법원 앞에서도 이리시하고 법원의 영장 남발에 대해서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특검 앞에 가서 또 특검에 대해서 강력히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 규탄을 했습니다. 제가 잘 하셨는데 저 말씀은 당원 명부는 당사에 있잖아요. 그럼 주말이니까 안 오겠지. 주말이라는 거 안 온다는 이 특검이 그런 특검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까지 안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말에는 경험 없이 그냥 막연한 그런 방심하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다고 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장동혁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3월 1일 세이브 코리아에 주최했을 때 하나님 계시로 비상계엄 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 있습니까? 계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예, 거기에 대해서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는 50년 넘게 교회를 다닌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그 세이브 코리아라는 집회는 당연히 크리스천들이 모이는 집회였습니다. 저는 그 집회에서 성경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또 우리가 좋은 상황에서나 나쁜 상황에서나 늘 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역사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고 그 어떤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고 맞고 틀리고 정당화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 보령 시민들께서 시국회의에서부터 해가지고 국회의원에 대한 책임지고 물러나라 이런 항의 집회가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민주당 당협위원장이 몇몇 분들을 모아서 그런 집회를 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장 후보님 같은 경우에 12월 3일로 돌아갔을 때 비상계엄의 상황이 벌어졌으면 하나님의 계시라 보고 지난번에는 해제 찬성표를 눌리지 않습니까? 해제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이 돌아온다면은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다시 저는 그 표결에 참여해서 해제 표결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해제 표결을 찬성했으면은 탄핵에도 당연히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엄의 잘잘못을 떠나서 계엄을 반드시 탄핵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임기 단축 개헌을 포함해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풀어내는 방법도 분명히 있었고 그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임기 단축 개헌을 포함해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 수 있도록 당의 모든 권한을 위임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논리로 치면은 지금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계엄령을 계몽령이라면서 윤의견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 주장은 계엄이 정당하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장 후보님하고의 지금 생각은 굉장히 모순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요. 계몽령을 계엄이 잘 됐다는 주장으로 이해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1차 토론 때도 사실은 물어봤는데 답변이 좀 장황해서 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다시 물어봅니다. 정치 입문하실 때 민주당 놓고 하셨다는데 민주당과 컨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민주당과 노크를 했다는 게 구체적인 사실도 없이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법관 옷을 벗자마자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했고요. 국민의힘 입당해서 지금껏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을 거쳐서 예. 그 당시 자유한국당입니다. 한 번도 당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세 분 중에 허위 사실이네요. 여기 세 분 중에 다 당을 바꾸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좌와 우를 넘어갔다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에 입당해서 다른 당에 녹화할 새도 없이 인정의 케이스로 곧바로 입당하고 미래통합당 거쳐서 지금 국민의힘에 계속 와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데 세 분이야말로 여러 당을 왔다 갔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다음 2023년 전당대회 때입니다. 나경원 전 대표에 대해서 연판장 돌리셨지 않습니까? 그건 내부 총질 아닙니까? 분명히 제가 그때 그 연판장을 돌릴 때 그 연판장을 돌리는 의원님께 저는 선관위 위원이기도 하고 거기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제 이름은 빼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빼주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올라갔고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돼서 선관위원직을 바로 사퇴하고 당시 김석기 사무총장에게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제가 의도치 않게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니 저는 선관위직에서 사퇴하겠다고 하고 곧바로 그 다음날 사퇴를 했습니다. 그 모든 전후 과정은 지금 김석기 의원님께 확인해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또 여쭤본 건데
8대0 헌재에서 만장일치 탄핵 결정이 났는데 이 판결 수용 어려우십니까? 저는 분명히 계엄의 수단의 방법, 적절성, 균형성이 맞지 않다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씀드렸고, 다만 헌재 재판 과정이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공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을 유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70일 남짓했습니다. 지금껏 한 일 중에서 이건 정말 잘못했다 싶은 거 한 가지 꼽아주시고요. 이것 하나는 참 잘했다 싶은 것도 한 가지 꼽아주십시오. 장동혁 후보. 저는 민주노총의 핵심 인사였던 사람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앉힌 것과 전교조의 핵심 인사였던 사람을 지금 교육부 장관에 앉히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조국 사면이나 윤미향에 대한 사면 또한 이런 것과 저는 결을 같이 하는 것이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전교조나 민노총 이런 단체들에 의해서 이재명 정부가 한쪽으로 움직여가는 것,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 이것이 이재명 정권의 큰 리스크자 대한민국의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 25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이 얘기만은 꼭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시라 당부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동혁 후보. 굳건한 한미 동맹입니다. 예전처럼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공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굳건한 한미 동맹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것은 반미 외교 노선일 것입니다. 어제 미국의 한 언론에서도 반미 성향을 가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다는 헤드라인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굳건한 신뢰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이루고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저 장동혁 후보께 묻겠습니다. 당원 선택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대전 합동연설회 때 당원에게 삿대질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당원에 대해서 그렇게 삿대질을 하셨습니까? 그것을 삿대질로 표현하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연설 중에 제가 말씀드린 걸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저는 제가 그때 대전 연설에서 말씀드린 것은 많은 당원들의 생각을, 마음을 저는 대변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당원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부분은 아니죠. 주로 이제 저는 그렇게 조경태 생각합니다. 후보 지지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손을 아래로 내리꽂으면서 그것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연설의 딱 한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분명히 저는 다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비상계엄이 계몽령이었다는 윤어게인 집단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계속해서 윤어게인 집단에 동의하냐고 묻는데 계속 답변을 드리는데도 계속 자꾸 지금 윤어게인과 저를 묻고 자꾸 누군가를 묶어가지고 저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전환길 씨와 분명히 친분이 있기 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님, 계몽령이 계엄을 옹호한다거나 계엄이 잘 됐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는 건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수단이 잘 됐냐 잘못됐냐를 떠나서 계엄 이후에 우리나라의 많은 국가기관들이 이렇게 부패했구나,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고 있구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제대로 지켜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 저는 계몽령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고요. 이제 한 번밖에는 시간이 없어서요. 지난 전대 때 최고위원 경선에서 팀 한동훈을 외치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관점에서 보면 장 후보님 기준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도 내부 총질자입니까? 저는 탄핵에 찬성했던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당론을 어기고 당론과 반대로 가는 것은 저는 내부 총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도권은 장동혁 후보에게 넘어갑니다. 시작해 주시죠. 김문수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분열이 없어야 국민의힘이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하고 같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전당대회 기간에 통합을 해야 된다. 다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까 우리 안철수 후보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전화를 하셨는데 내부 총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에 도와달라라는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좋습니다. 분열이 없고 통합으로 가는 건 좋은데 예를 들면 지속적으로 당론을 어겼던 분들, 당론과 반대로 탄핵에 찬성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운명을 이렇게 만드신 분들, 또 지금도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당에 내란을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그 입장을 유지하면서 또는 당론을 어겨가면서 당원들을 실망시킨 부분에 대해서 전혀 사과나 반성과 태도 변화가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함께 통합해서 가자고 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분들까지 우리가 함께 가자는 통합은 아닌 것인지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장동혁 후보를 포함해서 우리 여기 자리에 오신 안철수 후보님, 조경태 후보님 모든 분들과 그동안과는 완전히 격이 다른 대통합의 관계를 가질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제가 무슨 자리를 욕심이 나서 이거 지금 대표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후수 정말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여기 나온 우리 세 분의 후보만이 아니라 우리 당에 계시는 많은 훌륭한 인재들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이재명 독재하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끼리 그걸 통합할 수 있는 통합의 기술자 이제 그게 바로 김문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우리 당이 걸어온 길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내부 갈등을 일으키고 당에서 가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당론을 어기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당대표가 되신 이후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통합을 하시겠다는 건지 다 안고 가시겠다는 건지. 저는 첫째로요. 당내의 갈등은 대화를 해야 됩니다. 모여서 대화하고 그다음에 토론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서로 뭐 투표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결정이 안 되면 마지막 단계에서 불가피하게 일정한 정도 징계나 제재가 가능하겠는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볼 때는 우리 당내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다 충분하게 서로 잘 가슴을 열어놓고 제가 노력한다면 그동안의 어떤 당대표와 다르게 제가 한다면 저는 대통합을 할 수 있는 적합한 후보님,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론을 정할 때는 집에서 그냥 핸드폰으로 문자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의총장에서 어떤 때는 3번, 4번, 5번의 토론을 거쳐서 당론을 정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토론하고 서로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토론을 하고 그 이후에 적어도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이 동의를 해야만 당론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당론을 어기고 당론이 정해지자마자 밖에 나가서 나는 당론에 찬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나온다면 아무리 토론해도 그것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나온다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저는 이제 그 입장을 점에서 분명히 장동혁 후보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저 김문수는 누구와도 다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포용력,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나름대로의 경륜, 이것은 종전의 리더십과는 완전히 다른 모양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내부의 용광로 같은 토론과 대화와 또 여러 가지 친교를 통해서 능히 우리 당에 계시는 분은 다 하나로 할 수 있고 용광로 같은 바깥에 계시는 분까지도 저는 다 용광로 하나로 같은 바깥에 있는 분까지 자꾸 다 아우르신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깥에 있는 분까지 다 아우르신다고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뭐 이재명만 아니라면 누구라도 뭐 다 한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도 안 됐고요. 한덕수 총리하고 용광로처럼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는 그동안 용광로 같이 해보자고 토론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건지를 계속 묻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덕수 그 우리 총리님하고도 제가 평소에 뭐 다 좋아하는 분인데 얼마든지 저희 보응도 했지만은 앞으로도 그동안에 또 한덕수 총리께서 무리하게 특검에 의해서 고초를 겪고 이럴 때는 저희 당이 나서서 다 보호하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공직에 계시다가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 네네. 우리가 알겠습니다. 도와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네, 다음 질문. 네. 우리 조경태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특검에 출석하시면서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네. 우리 당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조 세력까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고 평가를 하시는지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 하고 저 국민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요. 그래서 인적 국민들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좀 제가 30초 정도 시간 이론적으로 좀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리 장 후보님께서는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인정하지 않습니까?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과 지금도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왜냐하면은 자 판례에 의하면 계엄이 해제되면 그 순간 계엄으로 인한 모든 상황은 종료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미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된
해제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이유로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근거에 대한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수사받고 있고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아직 내란 끝나지 계속은 않았죠.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내란의 그 세력과 옹호하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세력들은 우리 당의 정통 보수에 남아 있으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통 보수는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윤어겐이라는 분들은 계몽령이라는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추종하는 세력들이지요. 그래서 저는 장 후보님께 아직 젊은 우리 정치인인데 왜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그 절연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리 당에 얼마나 많은 후보님 양을 제가 30초 끼쳤습니까? 시간 드렸으니까요. 지금 분명히 계엄이 해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하는 워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워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당 대표 후보로 나온 분이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아직도 우리 국민의힘에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것은 바로 그냥 지금 민주당한테 우리 국민의힘 해산해 주십시오라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갖다 바치는 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내란이 계속되고 우리 국민의힘에 내란을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면 우리 국민의힘은 결국은 내란 정당이 된다는 이야기를 스스로 하신 거고 당대표 나오신 분이 그 말씀하시는 것은 민주당한테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 국민의힘 내란 정당 해산시켜라. 아직도 동조 세력이 있다. 빨리 정당 해산 심판 가야 된다라고 빌미를 주고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고 저는 민주당에 그걸 팔아넘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의힘을.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자체가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권 토론은 김문수 후보입니다. 예, 장동혁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네. 장동혁 후보님께서는 지난번 우리 첫 번째 토론할 때 네. 개헌 저지선이 무너져도 즉 100석이죠. 네. 우리 당의 지금 107석이 100석 아래로 무너져도 국민투표에서 바로 잡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라고 보는데 우리 장동혁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는 것은 그건 정말 우리가 절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 말씀을 왜곡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107명이 뭉쳐서 개헌 저지선을 지켜낼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탄핵 때처럼 108명이 있지만 결국은 12명이 찬성하고 12명이 우리 당론을 따르지 않아서 결국 우리가 탄핵을 문을 열어주고 말았습니다. 107명이 하나로 뭉쳐서 개헌 저지선을 막아내는 게 최선이다. 그러나 여전히 당론을 어기고 107명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결국은 개헌 투표할 때도 우리 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당론을 따라서 투표할 사람들을 굳이 형식적으로 붙잡고 있는다고 한들 개헌 저지선이 지켜지겠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국민이 우리 뒤에 있다는 말씀을 강조드린 네, 것입니다. 그건 아주 좋은 말씀이지만 우리 당에서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서로 간에 토론하고 생각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이런 노력을 좀 더 많이 열심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저도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지를 저는 계속 묻고 있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그래서 거고. 전방위적인 투쟁을 하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오늘 또 저는 이 토론을 마치면은 당사에 가서 철야 농성을 하고 내일 아침에 일찍 들어온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장동혁 후보님부터 같이 좀 동참을 해서 이 특검의 당원 명부 500만 명의 명부 탈취를 막아내시도록 같이 좀 철야도 하시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냥 막연하게 당사에 있는다고 해서 이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이 아니라 재집행을 한다면 내일 재집행이 올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어떻게 막을지 지금 의원님들과 상의 중에 있고 그리고 이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사에서 이걸 막는다 하더라도 결국 당원 명부는 다른 서버에 있기 때문에 특검이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그걸 어떻게 막아낼지에 대한 진정한 고민이 필요하지 당사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저도 나름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가족을 지키는 우리 장동혁 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대전 충청 연설회에서 삿대질 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아니라고 해명하시지만 느끼는 사람이 또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사과를 할 의사는 있습니까? 저 대전 호남권 합동 연설회에서 제가 그 이전에 다른 분의 연설을 듣고 원고 없이 연설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행동이 달리 오해될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다음 우리
우리 장 후보님 그렇게 용기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만약에 비상사태가 진행되고 있다면 우리 장 후보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민주당의 비상계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계속 유지됐다면요. 저도 지금 그 가정적인 질문을 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계엄이 있었을 때 계엄 해제를 하러 들어간 그 계엄 해제 표결에서 찬성을 한 저한테 지금 계엄이 계속되고 있다면 무엇을 할 건지를 묻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 같이 여전히 해제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했었겠죠. 당연히 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토론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국민과 당원들께 꼭 이것만은 말씀하고 싶다. 장동혁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광복절에 조국 윤미향이 사면됐습니다. 민노총의 핵심 인사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전교조의 핵심 인사를 교육부 장관에 앉히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입법에 의해서 언론을 장악하고 입법에 의해서 야당을 탄압하고 입법을 통해서 사법부를 장악하고 그리고 입법을 통해서 반국가 세력의 놀이터를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절에 수해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광복절에 국민 임명식을 가장해서 결국 독재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이 나서서 막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거기에서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이런 삼류 조폭 정치 그리고 권력 노름을 막기 위해서 장동혁이 국민의힘의 대표가 돼서 맨 앞장서서 막도록 하겠습니다.